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우선 네덜란드 조선 기업들이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공공기관들의 울산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도 담았습니다. 지역경제 리더를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올해 회사 창립 47주년을 맞은 주식회사 비락 최성기 대표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75번째를 맞는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주식회사 비락 최성기 대표를 모셨습니다. 올해로 회사 창립 47주년을 맞은 주식회사 비락의 경쟁력에 대해 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락이 올해 회사 창립 47주년을 맞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유제품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께서 직접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비락은 1963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금년 47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제품 위주로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국민 건강 보건에 나름대로는 많이 기여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군 또한 사업군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성장하고 크게 확대되어가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에도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청도, 그다음 상해, 그다음 심양에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고 영업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로는 해외 사업과 합쳐서 한 2천억 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약 한 400명, 또 판매 조직원까지 다 하면은 7, 8천 명의 우리 종사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비락이라고 하면은 유제품을 주로 만든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부분에서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유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사업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식혜를 이제 필두로 해서 전통 음료 사업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삼과 칡즙, 기타 복분자, 석류 같은 음료 사업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냉장 건강 음료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 또 시장에 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녹즙 사업군을 또한 진출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전국 사업군으로 저희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방문 판매 사업 스타일로 저희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아닌 기능성이 가미된 그러한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출시를 막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비락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켓시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영남권에 어떤 마켓시아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방에서 주로 이제 영남권을 이제 상대로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유제품 위주로 영남권에서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우리 시장은 서울 수도권에 좀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영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또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제 전국적인 그런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 구호 단체인 굿네이버스죠. 굿네이버스의 굿바이라는 행사에 캠페인에 참여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참여는 부산 지역 기업으로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예, 처음인데, 이 굿바이에는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소에 이제 직원들이 본인들이 이제 봉급에서 이제 1%를 이제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런데 평소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굿네이버스를 통해 가지고 국제구호단체 어떤 헌금을 기부를 하고 있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차에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중에 인기 있는 제품, 특히 또 아이들이 먹는 제품 3가지를 이제 거기죠 선별을 해서 거기에 굿네이버스 마크를 따라서 판매되는 금액의 일부분을 우리가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는 게 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형태는 소비자들이 저희들 회사의 우유를 드시고 1년에 10%를 저희 회사가 소비자 이름으로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하게 되고 또 연말 정산 때 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저희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가능하면 많이 그런 사회공헌 사업에 기여를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대표께서도 사회공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기업들이 매선의 활동이나 아니면 기업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구호단체에 이렇게 몇 구자씩 다양한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한 번에 기부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은 매월 고정적으로 기부를 한다면은 그 받는 사람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안정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어떤 그런 이제 형태로 저희들 사회공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창립 47주년을 맞아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지만 향후에는 제품도 다양해서 이렇게 시장 권역을 넓혀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우리 회사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어느 한 제품에 편중되어 있고 또 채널도 다양화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바로 이제 우리 회사 중장기 비전을 제가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제품도 좀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그럼 결국은 제품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해줘야 어느 한 제품에서 편중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도 한 지방에서 편중되어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전국적인 모습으로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역적인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널도 저희들은 우리 아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방문 판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다양한 채널, 그러니까 유통, 그 다음에 쇼핑몰,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도 저희들 하나의 영업 형태로 가져가야지만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채널과 제품군 또한 그 지역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그 바탕을 튼튼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해 그 CEO로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네. 대내외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 그 취임을 하시면서 그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취임 이후 이 회사가 현재까지 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지 대표께서 한번 직접 평가를 해주시죠. 저희들 회사가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을 이제 제대로 설정해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이제 직원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고 또 직원들도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짧지만은 제가 취임을 할 때 1,300억의 매출이 1년 만에 이제 1,500억 만들어 놨고 금년도에는 이제 1,700억으로 이상으로 이제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의 매출까지 포함하면은 이제는 2,000억이 넘는 그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방에 우리 직원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는 조금 뭐랄까 그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좀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엘리트 직원으로 저는 이제 성장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이 조금 남짓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의기가 이제 투합이 돼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그 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이렇게 개최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시도도 역시 그 뭐 변화를 위한 네.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 같은 뭐 그 시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저희 회사는 광고 공모전과 디자인 공모전을 학생들 상대로 2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좀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 회사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참신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 제품 디자인에 접목을 해서 저희들 제품을 출시할 때 저희는 또한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아마추어 집단이지만은 그들이 이러한 어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또 본인들도 거기에서 어떤 상을 타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 회사에. 그래서 본인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신제품, 그 라떼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이런 공모를 통해서 선별이 된 어떤 디자인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신장이 자연스럽게 30% 이상 신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성과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그런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 47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그 향토 기업으로서 이 같은 뭐 장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더불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막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뭐 특별히 좀 큰 어떤 그런 뭐 공헌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우선은 저는 한 지역에서 우리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출신들의 어떤 그런 학생들을 가능하면 채용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쪽 지역 출신을 지금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들 이제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 단위로 또 그런 또 학생들을 뽑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공헌을 할까. 여기에 좀 관심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기성세대는 이미 기성세대의 그 어떻게 그 습관이나 문화에 젖어가지고 변화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장하는 아이들은 잘 가르쳐서 정말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그 일꾼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청이 있으면은 가서 경제교사 역할도 하고 또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데서 초청을 해주면 전 특강도 하는데 거기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영적인 지식보다는 삶의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저는 그 강의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뭐 개인적인 포부나 그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앞으로 역시 포부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직원들과 우리 직원 가족들이 우리 회사를 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회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째 이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우리가 좀 존경받는 어떤 그런 회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국내 시장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이제 진출해서 해외 사업을 하고 있듯이 이제는 해외로 적극적 진출을 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 또 좋은 식문화, 또 제품들을 이제 해외에도 자신 있게 나가서 우리가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비락 최성기 대표와 함께했던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덜란드의 조선소와 중견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의 수출 상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산을 찾은 것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는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 노보텔에서 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네덜란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네덜란드 업체는 세계 준설선 시장 점유율 50%의 IHC 머웨드사와 유럽 최대 조선그룹의 군함 전문 조선소인 다멘 쉘드 네발 십 빌딩사 등 메이저급 조선 기업들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동아 엔텍과 NK 등 81개사가 참가해 활발한 상담을 벌였습니다. 시장 개척단이 해외로 나가서 개척하는 그 부분은 나가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비용도 반 정도 절약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이번에 참가한 네덜란드 기업들 가운데
드바안드 웨트링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구명정 제조업체와 면담한 데 이어 이번 방한 때 유럽 총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양대 전장 설비 시공업체인 LA 윈즈사는 한국과 중국 시장 수주 물량을 공동으로 설계 시공할 한국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발굴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적입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한국 조선 기자재 업체의 유럽 시장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조선업계와의 첫 상생 파트너십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은 최근 해당 지역 혁신도시에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울산 혁신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8개 기관의 청사 신축 계획이 확정됐고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 매입 계약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부지 규모가 가장 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울산 혁신도시 내 청사에 본부 및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 총 3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도 최근 울산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청사 부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64,936제곱미터 규모의 사옥을 짓고 2012년 말까지 임직원 780여 명의 본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0년 3월 사업부지 매입 완료와 현재 본사 건물 설계 작업 중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착수하여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유공사 등에 이어 한국동서발전도 7월 중 부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그 외 나머지 기관도 연내 부지 매입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공공기관은 10개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 이전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기관으로서 울산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울산 혁신도시는 총 1조 80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시 중구정동 일원 298만 제곱미터에 조성 중입니다. 계획인구 2만 99명 규모로 지난 2007년 4월 착공돼 오는 2012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맞물려 한때 주춤했던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이 최근 가속도를 내면서 지역 경제도 점차 높은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